올바른 문장 쓰기. 올바른 문장 쓰기 이제 간단하게 보고, 먹고 싶은 밥 먹으러 가도록 합시다. 올바른 문장 쓰기. 거의 뭐 시험에서 안 나올 때가 거의 없어. 거의 나오지 사실은. 올바른 문장 쓰기. 그래서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은 뭐냐? 다음 중에서 어법에 어긋난 문장은 뭐냐? 또는 뭐 자연스러운 문장, 호응이 자연스러운 문장은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일단 말 다듬기라고 하는 게 있고, 말 다듬기. 그 다음에 문장 다듬기. 독해, 우리가 아까 작문에서 보는 고쳐쓰기 있지? 고쳐쓰기가 이제 언급이 되면 글이 나오잖아, 글. 그래서 글 다듬기. 만약 한 다음에 하나 더 온다면 글 다듬기가 있겠지. 말 다듬기 같은 경우는 어휘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휘 선택. 어휘 선택. 그래서 어휘 선택 관련돼서 두 가지 적은 거. 표준어와 관련돼서 표준어냐, 표준어가 아니냐도 나올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혼동하기 쉬운 말. 이렇게 해서 표준어와 더불어서 뭐가 나온다? 혼동하기 쉬운 말이 나와요. 말 그대로 혼동하기 쉽죠. 응? 아까 개발과 개발도 혼동하기 쉽죠. 그렇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때? 최근에 시험 문제 이것이 언급된 적이 있어요. 매무시가 있고 매무새가 있어. 이거 여러분들 혹시 구분하는 사람? 매무시, 매무새. 매무시. 아이고, 내가 잘못 말했다. 그 노래는 그 노래가 아니구나. 세모시, 옥새지, 막 그건데, 매무시라고 했네. 자, 방송 듣는 분들이 웃기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가사가 틀렸잖아. 자, 매무시 뭘까, 매무시? 매무시가 있고, 매무새가 있다면. 대답을 빨리 해줘야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빨리. 매무시는? 가끔은 그러죠. 이 상황이 잘 맞아. 야, 매무시 좋다 해. 매무시 좋다 할 수도 있어. 또 매무새 좋다, 매무시 좋다 할 수도 있는데, 매무새 잘 알아. 매무시 잘 알아. 그때는 매무시를 써야 돼. 매무시는 옷을 입고 잘 입었는지 단속하는 걸 매무시라고 그래. 매무새는 옷을 입고 나는 일종의 맵시 있지, 맵시? 맵시가 매무새야. 알겠죠? 그러니까 매무시 쓸 때와 뭐가 있다? 매무새 쓸 때가 다르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죠. 하나만 더 내볼까?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는데, 안가품이 있고, 안가품이 있어. 이거 하면 문제 나오면서. 안가품. 내가 꼭 안가품 해주겠어. 말투로 봐서는 뭐야?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야?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야? 내가 꼭 안가품 해주겠어. 이거 뭐야?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야?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야? 내 말투로 봐서는. 원수를 갚는다는 느낌이 들어간다래요. 만약 그런 느낌이 없었다면 나는 참으로 연기자로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되겠죠. 말투로 봐서는 그러죠. 내가 꼭 안가품 해주겠습니다. 안가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갚는다는 걸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은혜야, 은혜. 안가품은 은혜.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사실 어떻게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막 지진 나고 막 태풍 물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막 지진 났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죽고 막 하는데 우리는 지진을 못 느꼈죠. 지진 오지 않았잖아요. 너무나 좋아. 이 안이란 말이 옛말로 순우리말로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이게 안이 마음의 마음. 내 말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 같은 존재가 아내가 되는 거야. 내 마음 같은 존재가 이제 아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가품이 은혜를 갚는다. 이 안가품이 우리가 원수지간을 앙숙지간이라고 할 때 있죠? 그래서 원수 갚는 거, 원수 갚는 게 안가품. 그래서 안가품과 뭐의 차이죠? 안가품의 차이. 자, 혼동하기 쉬워하네요. 혼동하기 쉽죠? 이런 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언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재 한번 잠깐 보면 27페이지. 한두 가지만 볼까요? 거기 보면 다음과 같이. 표준어상 맞냐 안 맞냐를 묻는 문제. 넌 지시냐 뭐가 있다지? 넌 지시냐 있죠? 넌 지시가 틀렸고 넌 지시가 맞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온 다음에 또 뭐냐면 어거지 쓴다. 우리가 가끔 어거지 쓴다 하지? 잘못되면 말이야. 이건 표준어 아니다. 억지 쓴다. 다 같이 뭐다? 억지 쓴다. 이런 것들. 잘 안 될 일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는 고집을 억지라고 한다. 억지를 부린다. 어거지 부린다가 아니라 시작. 억지 부린다. 또 하나 볼까? 자, 거기에 제 11번. 향년 83년 써 안 써? 가끔 향년 84살 있죠. 그럴 때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로 죽을 때의 나이를 말할 때 쓰는 것이 향년이야.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향년 83세야. 그럼 틀린다는 거지. 향년은 대상이 돌아가셨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정리됐죠? 그래서 평생 83년을 누렸다, 90년을 누렸다 이런 말을 다 쓸 수 있는 말이죠. 정리됐나요? 90까지 산다면 많이 산 거야, 적게 산 거야? 어떻게 보면 많이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여자들이 우리가 백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남자 같은 경우도 90 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90 넘기가 쉬운 여자는 아닐 것 같고, 그러죠? 그런 점에서 보면 향년이란 말은 언제 쓰는 말이라고? 대상이 죽었을 때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향년 83세시면 틀려. 향년 83세로 돌아가셨다 그래야지. 그거 이렇게 틀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자, 또 있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28페이지 4번 어간의 활용 형태를 갖다가 혼동해서 틀린 거 있죠? 4번의 동의는 이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한번 볼까? 이걸 대충 다 썼을 테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 보면 나는 지난 여름 내내 고향에 머물렀다. 자, 나는 지난 여름 내내 고향에 머물렀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나는 지난 여름 내내 고향에 머물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지. 머물렀다 틀렸지. 항상 우리가 맞춤법에서 배웠던 적이 있죠? 과거에. 그래서 준말 다음에는 항상 활용할 때는 모음이 오면 안 된다고 했지. 모음이 왔을 때, 어미가 모음이 왔을 때는 항상 본말로부터, 본뒷말로부터 활용한다.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된다? 머물렀다라고 해야 맞겠다. 그래서 머무르다. 기본형이 머무르다. 머무르다의 준말이 뭐죠? 나왔지? 머물다가 되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본뒷말이고 이게 준말이다. 뭐가 왔을 때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둘 다 준말이나 본말이나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는 항상 본뒷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활용할 때. 그래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머무르 플러스 어다가 왔을 때 뭐가 탈락하고 의가 탈락하고 어간에 있던 리을이 어미로 넘어가고 어간에 리을이 첨가되는. 그래서 이것을 르 불규칙 용어. 무슨 용어? 르 불규칙 용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법 배울 때 다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단어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의탈락 용어는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치담잠. 뭐가 있다? 시작. 치담잠이 있다. 그래서 치르다, 담그다, 잠그다 있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의탈락 용어로서 치르고라고 해야지 자체 치르고라고 하면 틀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잔치를 하나 예를 갖다 보면 잔치를 치러가 맞아? 잔치를 치러가 맞아? 위에 거 아래 거. 잔치를 치러, 잔치를 치러. 뭐가 맞을까요? 잔치를 갖다가 치러, 잔치를 치러. 또 잔치를 치렀다, 잔치를 치렀다. 그때 의탈락 용어라니까. 그래서 이걸 써야 되지, 이걸 쓰면 틀린다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치르 플러스 모음으로 쓰다면 어가 오면 뭐가 탈락한다? 의가 탈락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가 된다? 시작. 치러가 된다. 정리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도록 합니다. 또 계속해서 문제 잘 나왔던 것이 있죠. 관용적으로 잘못 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 밑에 관용적으로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한자에서 온 단어를 잘못 적는 경우 있죠. 그래서 하나 볼까? 금실과 금실이 있죠.
금실과 뭐가 있다 같이? 금슬. 금실이라고 하는 금슬은 대체적으로 우리 한자로 보면 금슬이 맞아 그대로 오면 우리가 소위 그 검은 그 금자에다 비파 슬자를 갖다 쓰는 거거든. 사실 우리 한자 뭐 한자 제시되어 있나? 안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봐봐요. 칠판 주목해 볼까? 한자를 갖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검은 그 금자야. 검은 그 금자. 주로 이제 요게 들어가면 이 구슬옥자, 구슬옥자인데 이것을 한자 속에 들어가면 그냥 왕자로 돼. 왕자지만 이거는 구슬옥자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검은 금자야. 거기다가 구슬옥자 두 개에다가 요걸 쓰면 이제 비파슬자가 돼. 비파슬. 그러니까 검은고와 비파야. 그래, 검은고와 비파를 갖다 얘기할 때는 검은고와 비파를 갖다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금슬이라고 해야 돼. 금슬. 검은고 금자에 비파 슬자니까 알겠지? 그런데 아마 검은고와 비파가 상당히 앙상블을 잘 이루는가 봐. 같이 연주하게 되면. 그래서 뭔가 조화를 잘 이룰 때, 부부간의 조화를 잘 이룰 때, 뭔가 좀 정이 두터울 때, 뭔가 사이가 좋을 때 뭐라고 한다 그래서 검은고와 비파 같은 존재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금슬 한번 읽어봐. 금슬 해봐. 금슬. 금슬이 좋아, 참 금슬이 좋아 할 때 어떻게 돼? 발음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자꾸 전설모 시켜서 발음하기 쉬운 걸로 바꾸다 보니까 금실이라고 사람들이 발음하더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금실이 좋다. 금실이 좋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것을 얘기할 때는 금실이 좋다라고 해야지 금슬이 좋다 하면 틀리게 된다. 됐나요? 요거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발음 때는 많이 틀립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쑥맥이라고 하지. 우리가 흔히들 아이고 쑥맥이고만 그러잖아. 근데 쑥맥이 틀려. 쑥맥이라고 그래요. 콩숙자에 보리맥자 써서 보리와 콩을 갖다가 구분하지도 못한다 라는 뜻에서 쑥맥이라고 해야지 쑥맥이라고 하면 틀린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발음할 때 뭐 하다 보니까 쑥맥 하다 보니까 자꾸 쑥맥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잘못된 거다. 쑥맥이구만. 시작. 쑥맥이구만 그래야지 쑥맥이구만 틀린다는 거 교토 기억해둬라. 자, 우레가 있습니다. 우레가 있어서 우레가 있죠. 그렇죠. 천둥이 있죠. 천둥의 다른 말로서 우레가 있어요. 우레. 천둥의 다른 말이 뭐다 나왔지? 우레. 그 하늘에서 내는 소리 아니야. 그것이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나왔지? 우레가 되죠. 이 우레는 뭐와 같은 말이다? 천둥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울다에다 명사어점에서 개가 만나면 니을 아래 뭐 탈락? 기억 탈락되지. 그래 기억이 탈락되니까 뭐가 됐다가 시작. 우레가 됐다가 다시 이거 우레가 넘어가서 소리상 우레가 된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우는 것이 우레야. 그렇지? 근데 한때 여러분들 심형래라는 코미디언 알아요 몰라요? 심형래가 만든 영화 가운데 여러 가지 있죠. 그 영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대표적인 영화가 우레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흥행을 하지 못했죠. 맞춤법을 틀려서. 시작. 맞춤법 틀려서. 자, 어쨌든 우레라고 하는 거 알겠죠? 천둥. 하늘이 우는 것이 우레야. 뭐라고 쓰면 안 된다? 우레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올 때 우레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이걸 써야지. 이걸 쓰면 틀린다고. 이건 한자 우레. 비우자에다 번개를자 쓰는 거면 잘못된 겁니다. 자, 이밖에 관용적으로 잘못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각골난망이다 있지. 각골난망이다 그랬는데 각골난망합니다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각골난망은 뼈에 새긴다는 거야. 뼈에 새겨서 잊을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각골난망이다라고 해야지 각골난망하다라고 하면 틀리게 된다. 그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삼가하다와 삼가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가하다 삼가다. 자, 우리가 교실 안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삼갑시다가 맞아 삼가합시다가 맞아. 삼갑시다라고 해야 돼. 기본응이 삼가다기 때문에 삼가합시다라고 하면 틀리게 된다. 알겠죠? 그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또 29페이지. 절대절명과 절체절명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 한자로 보면 절체절명이 맞는 말이야. 근데 흔히 우리가 막 절대절명이다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절체절명. 따라서 아주 위험한 순간을 우리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하잖아. 따라서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궁박한 경우를 얘기할 때 절체절명이라고 한다. 알아둬. 자, 우리 77마타란 말이 있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칠칠 맞다라고 하는 것이잖아. 눈치가 좀 빠르고 단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칠칠하다는 뜻은 뭘까? 눈치가 빠르고 단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칠칠하지 못하다 자꾸 부정과 호응해서 쓰다 보니까 칠칠하다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했다. 그것을 허를 갖다 찌르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수로이. 시작. 대수롭다고 하면 나온 적 있어. 대수롭다. 대수롭다가 나온 적 있어. 대수롭다. 대수롭다가 무슨 뜻이죠? 대수롭다. 대수롭다 무슨 뜻? 대수롭다. 그래, 흔히 대수롭다 하면 뭔가 좀 그러잖아. 근데 우리 대수롭다는 말 많이 쓰지 않지? 대수로 여겼다? 대수로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대수롭지 않다 하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대수롭지 않다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수롭다는 오히려 큰 수로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지. 정리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부정과 그런 부정적인 표현과 같이 연결이 돼서 쓰는 말들에 대해서 원뜻을 반드시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 정리됐죠? 여기 있는 칠칠맞다처럼. 정리됐나요? 칠칠맞다는 말은 왠지 들으면 뭐같이 생겨요? 부정적인 어떤 뜻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치가 빠르고 단정한 것을 칠칠하다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칠칠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점만 하면 될까요? 그 다음 밑에 7번 운명을 달리하다. 이거 많이 틀립니다. 운명을 달리하다. 운명을 달리하다. 자, 우리가 가끔 보면 누가 죽었다 할 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유명을 달리하다. 다 같이 유명을 달리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유명을 달리하다. 그러니까 대체로 뭔가 좀 어두운 거, 어둡고 밝음이라는 것도 유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두움과 밝음을 달리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밝음의 세계에서 이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유명을 달리하다. 운명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시작. 유명을 달리하다라고 해야 돼. 이것도 습관적으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9번도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9번. 거기 보면 예환을 유료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예환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예환은 예자가 슬플 해자야. 예자가 슬플 해자고 환자가 기쁠 한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유료할 수는 없잖아. 슬픔은 유료할 수 있어도 기쁨은 유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예환을 유료하다는 말은 틀린 표현이 된다. 따라서 예환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본적 의미를 모르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봅시다. 아니 10번째 하나 더 볼까? 예방접종. 요즘에 그 예방접종 많이 듣죠? 그러죠? 그러나 접종 자체, 예방접종을 맞다 할 때 접종 자체가 맞다는 뜻을 갖고 있지. 그잖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방접종을 맞다라는 말 틀리고 예방주사를 맞다라는 표현을 갖다 써야 된다.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예방접종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말다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특별히 그 밑에 문법에 어긋난 표현들도 있습니다. 고냉지야, 고랭지야? 대체적으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랭지라고 해야지 고냉지하면 틀린다. 특별히 우리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맞춤법을 때 설명하지겠지. 신공, 열상실, 조선연률, 외고, 난능량. 공식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때 했던 거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원음대로 적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합격률, 백분율 할 때 위에 표현, 아래 표현, 맞는 표현, 틀린 표현? 합격률, 맞는 표현, 틀린 표현? 맞죠? 맞잖아. 그래, 모순 받침일 때, 니은 받침일 때는 률을 써야 맞죠. 그래서 우리 얘기했잖아. 조선연료. 조선열률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지. 앞에 받침이 없으면 한자어 음이 렬일거나 한자어 음이 률인 경우 뭘로 적는다? 열률로 적는다. 알겠지? 앞에 받침 뭐 할 때?
니은 받침일 때도 마찬가지로 한자열이 율로, 율을 율로 적어둔다. 됐어요? 배운 적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해당 생각이죠. 그래서 합격률 할 때 이거는 앞에가 기억 받침이니까 그대로 원음대로 적어야 돼. 근데 무슨 받침일 때? 니은 받침일 때는 두음보철 적용해서 율로 적어야 된다.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 하나 더 봅시다. 거기 떨어먹다가 있고 털어먹다 있어 없어? 있죠? 최근에 나와서 좀 많이 틀렸던 것 중 하나인데, 자, 털어먹다 제사를 조금씩 없애는 거 있지? 제사를 조금씩 없애는 거 좀 뭐라고 나왔지? 털어먹다라고 하지. 떨어먹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이제 주의할 걸. 떨어 없애다. 떨어 없애다가 있고 털어 없애다가 있다. 그죠? 떨어 없애다, 털어 없애다 했는데 이 털어 없애다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 떨어 없애다가 뭐와 같으냐? 털어 먹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떨어 없애다, 털어 먹다는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털어 없애다면 틀려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 먹다는 틀려요? 털어 먹다, 떨어 없애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조금씩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끔 헷갈리게 해서 여러분들께 시험 문제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이제 의미적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단어를 선택하는 게 이쪽에 있죠. 그것들은 참고로 쭉 하면서 한자어라는 문제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별히 하나만 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거기 보니까 몇 번과 관련돼서 얘기했냐면 그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현재 문화창조에 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습과 전통은 구별된다가 아니라 관습과 전통가 아니라 전통의 대응들을 말하는 인습이야. 뭐다 시작? 인습. 우리 관습 가운데도 하나의 전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지키지 않아도 될 것, 우리가 앞으로 전수해 주지 않아도 될 것, 이걸 인습이라고 그래. 알겠죠? 관습 가운데 우리 전통도 있어요. 하지만 인습은 전통이라고 볼 수 없다. 버려야 할 것이니까, 가치가 없는 거니까. 따라서 전통과 인습에 대한 대응들만 하니까 4번에서 인습이라고 해야 맞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7번도 하나 알아둔다면 그는 국가와 민족의 숙명이 아니라 뭐다? 운명이죠. 숙명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을 말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또는 운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 힘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숙명이라는 것보다는 뭘로 닿지?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손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있는 것이지 민족의 숙명이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 왜? 숙명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타고난 운명을 숙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타고난 운명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운명과 숙명을 구별해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자, 31페이지에 잘못된 높임 표현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자, 잘못된 높임 표현은 말 그대로 우리 국어에는 높임 표현이 있잖아. 주치 높임, 상대 높임, 그 다음 뭐가 있다 하지? 객체 높임이 있다. 그래서 높임법에 있어서 오류, 높임법의 오류는 다음 같은 경우 세 가지만 기억해둬. 높임법의 오류. 첫 번째가 뭐냐면 주체 직접 높임과 주체 직접 높임과 주체 간접 높임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주체 직접 높임과 주체 간접 높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여기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계시다와 있으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편찮으시다와 아프시다. 계시다와 그 다음 뭐가 있다 하시죠? 있으시다. 그 다음에 편찮으시다와 뭐가 있다는 점 맞지? 아프시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우리가 이것을 무슨 소리냐면 계시다나 편찮으시다는 주체 직접에 쓰는 거예요. 주체 직접 높임에 쓰이는 거라면 있으시다, 아프시다는 언제 쓰는 말이다? 주체 간접 높임에 쓰는 말이다. 따라서 주체 높임과 간접 높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컨대 봐봐. 하나 예를 들면 아버지는 아프시다. 아버지는 지금 아프시다. OX.
아버지는 아프시다. OX. 어디가 아프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시다.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허리가 편찮으시다. 그러면 틀리게 돼. 그때는 앞에 허리를 빼고 아버지는 지금 편찮으시다. 이거 맞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아프시다 하면 안 돼. 아버지는 어리가 아프시냐, 머리가 아프시다, 다리가 아프시다, 허리가 아프시다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주체 간접 높임을 써야 됩니다. 정리됐나요? 주체 간접 높임이라는 것은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주체 간접 높임이잖아. 따라서 있으시다 써야 한다. 너는 아프시다를 써야 돼. 편찮으시다는 직접 씁니다. 계시다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지금 방에 계신다. 직접이죠. 근데 아버지는 지금 학교에 있으시다 있죠? 그때보다 학교에 관계된 자로, 학교 선생님으로서 또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주례 선생님의 주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있으시겠습니다?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따님이 계시다 있으시다? 있으시다.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주체 간접 높임법 더러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고 가야겠죠.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고요. 높임에 있어서 나올 때는 앞전법 문제가 나올 때 있어. 앞전법 문제. 앞전법 문제가 나올 때. 앞전법은 뭐냐? 화자, 말하는 사람과 화자와 그 다음에 주체와 그 다음에 청자 있죠? 화자, 주체, 청자 이런 관계를 따져서 하는 높임법을 앞전법이라고 그래요. 주로 어디서 적용되느냐면 가정에서 적용된다. 화자와 주체와 청자의 관계를 따져서 하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시작? 앞전법. 주로 이 앞전법은 어디서 많이 적용된다? 가정에서 적용된다. 알겠죠? 하나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 할아버지. 하나 예를 든다면 앞전법이 어긋난 거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 할아버지, 뭐가 왔어요? 아버지가 왔어요. 있죠? 이런 표현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앞전법에 어긋난 거다. 앞전법에 맞는 거다? 앞전법에 맞는 거야. 만약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면 오셨어요. 또는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게 된다. 그래요. 알겠지요? 이것들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 이게 맞는 편이고 이렇게 하면 앞전법에 어긋난 거다. 정리됐죠? 높임법에 대해서 이제 오류들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세 번째 정면한다면 세 번째 한다면 뭐가 있을까? 어휘와 관련돼서 특별히 어른들에게서 잘 안 되는 말 야수당, 수당, 야단, 수고, 당부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이런 말들은 어른에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아버지께 오늘 야단 맞았어. OX? 나 오늘 아침에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어. OX? X. 꾸중 들었다, 꾸주란 말 들었다, 걱정 들었다 그래야지. 야단이란 말은 야단 법석의 줄임말이라고 했지. 옛날 불법을 갖다가 설법하기 위해서 절 마당 같은 데다 멍석을 깔고 거기에서 이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밖에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법회를 열 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다 보니까 떠들썩 하겠지. 그래서 나온 말이 야단법석이야. 그 준말이 뭐라고 하지? 야단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떠들썩했다. 아빠가 오늘 아침부터 나한테 떠들었다.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게 해서는 예의 어긋나잖아. 따라서 야단이란 말은 윗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하라고 해야 돼? 꾸중 들었다, 걱정을 들었다, 꾸지람을 들었다 라고 해야 맞다. 자, 수고란 말도 마찬가지야. 윗사람에게 수고하세요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수고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고생해라 뜻이야. 고생. 수고하라는 말은 고생하라는 거니까 말 쓰면 안 되겠지. 고생해?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겠지. 어른들에게. 그 다음에 당부. 당부란 말 대신에 뭐다? 이 당부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쓰는 당부야.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해? 부탁이라고 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당부드립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진짜 우리가 잘못된 높임 표현과 관련돼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만 더 할게. 네 번째. 좀 꼼꼼한 얘기인데. 자, 1번 주무시고 계신다. 2번 TV를 보시고 계신다.
자, 여러분들 좀 약간 둘 다 맞는 표현일까? 아니면 어느 쪽이 어색한 표현일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의 남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의 남용. 시를 갖다 지나치게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또 이것이 높이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더라. 시의 남용. 다 같이 시작. 시의 남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에 시가 남용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뭐요? 둘 중에 1번 주무시고 계신다. 2번 보시고 계신다. 그렇지. 여러분들 느낌에도 그렇지? 두 번째지. 주무시고 계신다는 원래 주무다는 말은 없잖아. 원래 시를 갖고 있는 말이야. 이것을 어휘적 시라고 그래. 원래 시를 갖고 있는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시를 원래 갖고 있는 말이 아니지. 시를 넣어준 거 아니야. 시를 넣었는데 뒤에 주체 높임에 계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다시 주체 높임에 서로는 시를 넣어줌으로써 어떻게 돼? 반복해서 볼 수 있겠죠. 시를 남용했다. 그래서 보고 계신다면 될 것을 보시고 계신다면 지나친 높임을 낼 수 있겠다. 알겠지요? 이것이 높임을 갖다 잘못됨으로써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잘못된 무슨 표현이 있다고 하죠? 시제 표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잘못된 시제 표현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자, 잘못된 시제 표현까지만 합시다. 알겠지? 1번 화났다. 화나지 않았다? 괜찮죠? 밥 먹으러 갈 때 됐다고 막 나의 눈치 주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요까지 할 테니까. 잘못된 시제 표현. 자, 잘못된 시제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있죠. 진행형의 잘못된 사용. 진행 상태에 있지 않은 사실, 뭐뭐 하고 있다 형의 진행을 표현하는 경우 있죠. 아직 학교에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밑줄 자. 도착하다. 도착하다 있지. 도착하다는 것은 어디에 이르러 닿았다, 붙었다는 말이 도착하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착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 할 수 없어? 진행과 같이 쓸 수가 없어. 기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없다고. 네, 알겠지? 그러므로 도착하다는 건 진행과 같이 쓸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밑에처럼 아직 학교에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쓸 수 없어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다 그 자체를 부정해야 되지. 진행이다 부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시험에 나와서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형의 잘못된 사용.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바라다 자체는 뭐예요? 앞으로의 소망이죠. 앞으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미래적 시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미래 시제 get을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뭐하길 바랍니다 해야지. 뭐뭐하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 알겠죠?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갈까? 현재 시제의 잘못된 사용. 과거 시제를 쓸 자리에 현재 시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봐봐. 초등학교 시절 그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2살이나 적다. 자, 어디 시절이야?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과거지. 과거니까 그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2살이나 적었다 그래야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서 시제홍이 잘못됨으로써 결국 비문장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뭐다? 최근이 아니라 예로부터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문장 쓰기. 알겠죠? 그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그럼 뭘 알아야 돼? 잘못된 문장의 유형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시험이 나오면 그 말이 그만 갈 테서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다, 이 문장이 잘못됐다 이런 사실을 위장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가려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 그럼 여러분 뭐예요? 철저하게 잘못된 문장의 유형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알겠죠? 그래야 올바른 문장 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시간을 좀 많이 넣어서 점심이 또 시간이 더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금강산도 뭐다 같이 식후경이니까 밥 먹고 나서 못다한 이야기를 두 번째 오후 시간에 통해서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